속보, 국내 축구 감독의 소신 발언. 이강인 같은 선수 흔하냐고. 이강인 향한 국내파 감독들의 예상치 못한 소신 발언에 난리 난 상황. 축구 국가대표팀의 오랜 키워드는 투혼이었다. 태극마크를 다는 그 순간 국가를 위해, 팀을 위해 헌신하는 애국지사가 돼 어떤 희생과 고통도 감수할 것이라는 게 오랜 믿음이었다. 축구 국가대표팀은 그런 선공후사의 마음을 지닌 조직으로 비춰졌고, 큰 성공을 거두면 감독의 리더십과 선수들의 관계는 조직관리론의 새로운 모델처럼 조명됐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최근 끝난 카타르 아시안컵에서 한국은 무기력한 경기로 일관했다. 부임 후 1년간 각종 논란을 일으킨 클린스만 감독에게 비판의 초점이 맞춰진 시점에 모두가 예상 못한 사실이 알려졌다. 요르단과의 4강전 하루 전날 대표팀 숙소 식당에서 벌어진 이강인과 손흥민의 물리적 충돌이었다. 중요한 경기 전날 가벼운 분위기를 연출하는 이강인과 젊은 선수들을 손흥민을 비롯한 고참들이 꾸짖으며 시작된 언쟁이 몸싸움으로 번진 것이다. 그 과정에서 손흥민은 손가락을 다치는 부상까지 입었다. 국민은 큰 충격을 받았다. 손흥민은 대표팀 주장이자 역대 최고의 선수고, 이강인은 그 뒤를 이을 미래의 스타다. 9살 차이의 선후배 충돌. 그것도 관계자들의 각종 전언을 통해 어린 선수의 하극상으로 묘사되자 대표팀이 원팀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역대 가장 영향력이 큰 유럽파들을 중심으로 한 한국 축구의 황금 세대가 나섰음에도 64년의 비원이던 아시안컵 우승을 달성하지 못했는지 진단이 나왔다. 최근 10년간 대표팀 안에서는 잦은 잡음이 들렸다. 과거에는 지도자와 선수들 간 갈등과 항명이 있었다면, 최근에는 선수들 간 갈등이었다. 유럽을 비롯해 중동, 일본, 중국 등으로 향한 해외파와 K리그를 중심으로 한 국내파 간 갈등이 시작이었다. 일부 해외파가 많은 연봉으로 얻은 재력을 명품 등을 통해 과시하는 일이 생기며 국내파를 소외시킨다는 얘기까지 나왔다. 당시만 해도 해외파는 숫자가 적었다. 팀 운영 차원에서 최강희, 홍명보 감독 등은 이 부분을 통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해외파를 강하게 눌렀지만 그럴수록 반발만 거세졌다. 그 흐름이 이제는 세대 갈등으로 바뀌었다. 출생연도가 엇비슷한 선수끼리 그룹을 형성해 그들만의 세력을 이루고 서로 기싸움을 주고받는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이미 지난해 초에는 손흥민과 김민재의 갈등설이 불거졌다. 두 선수가 서로의 SNS 팔로워를 취소하면서 시작됐다. 대표팀을 리드하는 고참급과 그에 못지않은 영향력을 지닌 96년생 멤버들 간 보이지 않는 갈등은 이전부터 조금씩 알려진 상황이었다. 결국 김민재가 먼저 사과하고 손흥민도 화답하며 문제는 일단락됐다. 이강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이번 아시안컵에서 그는 지난해 함께했던 아시안게임 멤버들 20대 초반 또래 선수들과 어울렸다. 최근 표현에 따르면 이들은 주변 분위기나 조직의 원칙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사고를 기반으로 행동하는 Z세대다. 이것이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집중하길 원했던 선배들과 대치되며 충돌까지 일어났다. 자유를 강조한 클린스만 감독의 팀 운영 원칙이 Z세대의 방임과 방종을 불렀다는 지적이다. 최근 한국 축구는 각 포지션에서 역대 최고의 선수가 등장하고 있다. 공격의 손흥민, 허리의 이강인, 수비의 김민재는 과거 선배들이 보여준 기량을 아득히 넘어 유럽 최고 레벨에서 월드클래스로 인정받고 있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는 원팀의 정신을 넘어서는 팀보다 더 가치가 높은 선수들이 등장한 것이다. 그런 현실 속에서 대표팀이 규율과 원칙을 느슨하게 하자
선수 개인의 우수한 기량과 소속팀의 위상이 대표팀 내 입지를 규정하는 바로미터가 되고 말았다. 사회적 분위기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불만이 있어도 뒤에서 분을 사귀는 정도로 마무리되던 것이 이제는 말과 행동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시대가 됐다. 열정페이를 지적하며 당당하게 반발하는 것이 요즘 세대라. 이강인의 경우 성장 환경이 판이하게 다른 케이스다. 10세에 스페인으로 가 그곳에서 줄곧 성장했다. 이런 상황이 사고의 차이를 부채질한다. 최근 일본은 이강인과 동갑내기인 젊은 에이스인 구보 다케후사의 발언에 충격을 받았다. 구보는 아시안컵 참가를 앞두고 리그 중에 아시안컵이 열리는 게 아쉽다. 내게 돈을 주는 팀은 레알 소시에다드다라고 말했다. 국가의 부름이 더 이상 영광스럽지 않다는 인식의 표현이었다. 우리보다 전력이 더 우위라는 평가가 있던 일본은 8강에서 탈락했고 구보의 발언은 다시 논란이 됐다. 축구가 개인 스포츠라면 달라진 사고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오롯이 개인이 책임지면 된다. 문제는 축구는 팀 스포츠라는 사실이다. 개성의 문제, 사고의 차이, 감정의 충돌을 감수하면서 팀 안에서 공존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 손흥민이 최근 대표팀에서 벌어지는 갈등의 한 축이 되는 것은 주장으로서 팀의 정신을 이끌고 때론 쓴소리를 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강인과 손흥민은 화해했는데 축구협회는 그렇다고 대표팀의 갈등을 언제까지 가장 훌륭한 선수가 선수들 내부의 리더가 책임질 순 없다. 선수들 간에 벌어진 문제지만 조직의 시스템을 보면 갈등을 관찰하고 빠르게 조치를 취해 팀을 다시 조화롭게 만드는 감독의 능력이 중요하다. 뛰어난 감독의 능력 중 전술 이상으로 선수 관리의 리더십이 주목받는 것은 소위 말하는 빅클럽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선수들의 편의를 무조건 용인하는 방임이 리더십으로 일관했다. 축구협회도 책임 회피에만 바빴다. 결국 이 문제는 결자 해지 양상으로 갔다. 한국 시간으로 2월 21일 오전 이강인이 자신의 SNS에 입장문을 올리고 사과했다. 파리에서 런던으로 날아가 손흥민을 직접 만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고 대표팀의 다른 구성원들에게도 일일이 연락해 사과했다고 밝혔다. 손흥민도 곧바로 이강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본인 SNS에 올리며 후배의 사과를 껴안았다. 선수들끼리 일단 갈등을 봉합하며 상처를 어루만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어른들의 역할은 사실상 없었다. 대표팀 내에 권위적 문화가 있는지, 자기중심적 문화가 만연하진 않은지 살폈어야 했다. 이를 통해 대표팀 운영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면 새로운 규율을 제시해야 했다.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과정에서 벌어지는 소통과 팀워크 문제를 언제까지 선수들 스스로 풀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대한축구협회는 이것이 새로운 감독 선임으로 모두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분위기다. 카리스마 있는 감독 한 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문제였다면 지난 10년 사이 대표팀을 오간 7명의 감독 중 누군가는 이미 종결지었을 갈등이다. 2. 고3 국가대표 장민혁의 미소 흥민이 형과 친해지고파 나이 어려도 당돌하게 하겠다. 고3 슈퍼루키 양민혁 18. 강원FC 이 태극마크의 무게감을 이겨내겠다고 다짐했다. 양민혁은 최근 홍명보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감독의 부름을 받아 처음으로 A대표팀에 승선했다. 그는 지난 26일 발표된 9월 A매치 26인 소집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표팀은 오는 5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팔레스타인과 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1차전을 치른 뒤 10일 오후 11시 오만 술탄 카부스 스포츠 콤플렉스에서 오만과 2차전을 펼친다.
팔레스타인전은 2014년 7월 사퇴한 뒤 10년 만에 A대표팀 사령탑으로 돌아온 홍명보 감독의 복귀전이다. 그는 주장 손흥민, 토트넘을 필두로 이강인, 황희찬, 울버햄튼, 황인범, 페예노르트, 김민재, 바이에른 뮌헨 등 해외파 주축 선수들을 대부분 발탁했다. 새 얼굴도 4명이나 뽑았다. 홍명보 감독은 강원의 K리그 1 선두 질주를 이끌고 있는 공격수 양민혁과 우측 풀백 황문기를 처음으로 발탁했다. 또 센터백 이한범, 미트윌란, 과 2004년생 풀백 최우진, 인천, 도생에 처음으로 대표팀에 승선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이름은 역시 양민혁이다. 그는 2024년 K리그 최고의 온유페이스타. 그는 지난해 12월 29일 준프로 신분으로 강원에 합류했고 곧바로 주전 자리를 꿰찼다. 양민혁은 지금도 강릉 제1고를 다니고 있는 고3 신분이지만 K리그 1을 휩쓸고 있다. 그야말로 만화 같은 스토리. 양민혁은 지난해 12월 29일 준프로 신분으로 강원에 합류했고 제주와 개막전부터 출전하며 구단 역대 최연소 출장 기록 만 17세 10개월 15일을 세웠다. 데뷔 35초 만에 도움을 작성하기도 했다. 2라운드 광주전에선 직접 득점포를 가동하며 구단 역대 최연소 득점, K리그 1 역대 최연소 득점 기록도 갈아치웠다. 강원도 양민혁의 활약을 높이 사진한 6월 프로 계약까지 체결했다. 2006년생 양민혁은 K리그 무대를 누빈 지 고작 3개월 만에 프로 신분으로 올라서게 됐다. 준프로 신분은 1년 유지되지만 강원이 6개월 빨리 선물을 안긴 셈.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양민혁은 지난 7월 말 토트넘에 공식 입단했다. 강원 소속으로 K리그 1 무대에 데뷔한 지 5개월도 안 돼서 벌어진 일이었다. 당시 토트넘은 양민혁이 강원FC에서 합류한다. 우리는 그의 입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알리게 돼 기쁘다. 지난 4월 만 18세가 된 양민혁은 2030년까지 계약에 동의했으며 2025년 1월에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제는 꿈에 그리던 태극마크까지 가슴에 달게 된 양민혁. 막내로 대표팀에 합류한 그는 대한축구협회 KFA와 인터뷰에서 굉장히 영광이다. 어린 나이에 기회를 받게 돼서 감사하다. 막내이다 보니까 형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빨리 친해지고 적응해야 할 것 같다 라며 발표가 난 뒤 학교에 며칠 가지 않아서 많은 얘기를 듣진 못했다. 몇몇 친구들이 다 축하한다고 해줬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토트넘에서 한솥밥을 먹게 될 손흥민과도 함께 뛸 수 있는 기회다. 양민혁은 쿠팡 플레이 시리즈 때도 내게 아주 잘하고 있다. 영어 공부 많이 해야 한다라고 조언해 주셨다. 이번엔 직접 만나서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더 기대된다. 좀 더 친해져서 빨리 얘기도 해보고 싶고 많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대표팀 첫 훈련도 경험한 양민혁이다. 그는 어제는 간단한 회복 훈련이었는데도 투지에 있었다. 진지함과 즐거움 속에서 훈련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라며 처음에 재성이 형이 잘 챙겨줬다. 말도 많이 걸어졌다. 우진이 형도 같이 처음 들어왔다 보니까 잘 지내고 있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양민혁은 A매치에서도 당당하게 실력을 다 보여주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나이가 어리다고 해서 주눅들지 않고 당돌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다. 내 장점인 스피드를 활용한 드리블이나 마무리 능력을 최대한 어필하고 싶다라고 힘줘 말했다.